네, 안녕하세요. 베로소프트웨어의 이재영 사원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인 어, 솔리드나 서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는 모델링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면선 추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형상의 단면선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이 단면선을 추출해서 이 단면선을 가지고 이제 서페이스나 아니면 솔리드를 만드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선택해 주시고 객체 바디를 선택해 주세요.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단면이 생성될 기준점을 찍어 주시고 저는 여기 중심에 한번 잡아 볼게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방향축을 선택해 주세요가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X축을 이 가로로 X축을 선택했다면 그에 수직하는 이러한 면이 생성돼요. X축에 수직한 면이 생성돼요.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나서 X축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방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X축에 수직한 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제가 기준점을 여기에 잡았겠죠. 제가 기준점을 다른 점에 잡았으면 그 부분부터 생성하는 형상의 단면이 추출됩니다. 여기서 어, 단면 수를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 수를 10개 놓고 10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리는 2mm씩 기준으로 만들겠다.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역시 여기서 이제 이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프로파일 옵션을 생성 기능을 눌러주시면 프로파일 기능이 생성돼서 이 프로파일로 이제 또 돌출을 시켜서 솔리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컷바디 컷바디 기능은 이제 모델링에서 바디 절단입니다. 컷바디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컷바디 기능은 이러한 솔리드 형상을 섬이나 면이나 점 등을 이용해서 절단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절단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모델링에서 바디 절단을 눌러주시고 절삭하는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이 가변 툴바 옵션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선이나 면이나 어, 점 등을 이용해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저는 포인트를 잡고 이 부분을 X축에 절단하는 바디를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X축에 또 마찬가지로 수직하는 이러한 절단된 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보면은 이제 바디가 하나였던 객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었죠. 바디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하나였던 솔리드가 이렇게 바디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보시면 이렇게 바디가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나눠졌다는 뜻이죠. 뭐 점으로 선택 안 하고 뭐 선으로도 바디를 절단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려서 이 선과 이 선의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바디 절단을 클릭해 주시고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선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선을 선택해 주시고 내가 Z 방향으로 절단하겠다. 위로 서 있죠. 이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면 이제 아래로 절단되는 이러한 바디가 이렇게 두 개로 절단됐죠. 선으로도 할 수 있고 면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디 절단은.
다음으로는 모델링의 돌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돌출 기능은 이제 이 스플라인 선이나 프로파일 선을 돌출을 시켜서 서페이스 면이나 아니면 프로파일을 돌출시켜서 이제 솔리드 객체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돌출을 눌러주시고 복합 환경을 선택해 주시고 선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라인대로 이러한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리는 이제 첫 번째 거리 우선은 돌출시킬 방향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서 올리시고 내리실 수가 있어요. 돌출시킬 방향이 첫 번째 거리, 그다음에 두 번째 거리는 돌출시킬 거리의 반대 방향의 거리입니다. 이 두 번째 거리는 이제 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첫 번째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형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 주시면요. 테이퍼 각도 입력해 주셔서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기준 축을 가지고 이 테이퍼 각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 각도를 설정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거리를 지정해 주시면 한쪽 부분만 50이라는 이미의 값을 넣어주시면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값이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40.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돌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돌출 기능은 객체 선과 이제 뭐 프로파일 등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돌출시켜서 서페이스나 아니면 솔리드 객체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돌출을 눌러주시고요. 선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빨갛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 창이 뜨게 되고요. 첫 번째 거리는 10을 입력해 볼게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첫 번째 거리만큼 10만큼 거리를 움직인 만큼 이러한 서페이스 면이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거리는 이 기준면을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딱히 음의 값을 늘려줄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기도 똑같이 10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거리가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음의 값을 50을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거리 10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두 번째 거리까지 50의 거리를 띄어진 이런 서페이스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쪽 거리를 정의하게 된다면 첫 번째 거리 기준으로 양쪽에서 이제 서페이스 면이 생성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링의 이제 스윙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프로파일도 다 돌출이 다 가능합니다. 프로파일도 이러한 내용 프로파일 맞추시고 모델링의 돌출을 눌러주시면 뒤쪽 방향으로 이러한 거리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솔리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윙. 이 스윙 기능은 이러한 엘리멘트 객체 선과 아니면 솔리드 이런 이런 요소들을 이런 선 등을 선택을 하셔서 이런 닫힌 요소는 면을 생성하고요. 만약에 닫혀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객체의 회전 중심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Z 쪽으로 회전 중심을
맞춰주시고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만약에 0도에서 360도까지 돌리시면 이러한 서페이스 면이 생성이 됩니다. 각도는 임의값으로 지정하셔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스윙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볼빙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이런 솔리드 객체를 이러한 선을 따라가는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모델링에서 리볼빙을 눌러주시고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경로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적용점을 선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전, 이 Z축으로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솔리드 형상을 만들겠다. Z축을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처음에 선 요소 스플라인을 따라 이 솔리드가 이 선 스플라인을 따라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링의 면 두께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면 두께 기능은 이제 서페이스를 선택해서 그 서페이스의 두께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솔리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서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면이 5인, 후면이 7인 이런 두께값을 입력해 주시면 정면이 5이고 후면이 7인 이러한 솔리드 서페이스에서 솔리드 형상을 바꿔서 솔리드를 형성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도 추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의 이 각도 추가 기능은 이미의 면에 원하는 각도만큼 면에 각도를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육면체가 있을 때 이것만 한번 봐볼게요. 육면체가 있을 때 제가 이 면의 기준으로 각도 값을 입력해줘서 각도를 돌출시키고 아니면 각도 값만큼 파내고 싶을 때 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모델링에서 각도 추가 눌러주시고 단일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가변 옵션 창에서는. 그 다음에 면을 이렇게 이 부분 면에 아이콘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이 면이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면의 엣지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선 각도를 줄 면을 선택해 주시고 엣지, 기준점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 면을 기준으로 기준점 엣지를 이 선으로 잡겠습니다. 이 선택한 기준점 엣지는 기준이 되는 엣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엣지의 반대부분이 이제 각도값이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향과 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잡았던 기준 엣지선에 수직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축은 이 기준 엣지의 수직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준 엣지의 수직축은 이 Y축이 되겠네요. Y축을 입력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만큼 각도 구배값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각도가 22도만큼 또는 이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4도만큼 이 각도 구배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기준면을 선택해 주시고 기준 엣지선을 선택해 주시고 그 엣지선에 수직인 축을 선택해 주시면 이 면에 해당하는 면의 각도값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각도 추가 기능으로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뭐 에디드 드래프트라고 하고 체인 오브 엣지라고 하고 또 탄젠트 드래프트라고 각 기능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17 버전부터는 16 버전부터는 이 각도 추가 기능으로 뭐 대부분 웬만한 거나 각 면의 각도를 생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 이동 기능은 이제 면에 그 입력한 치수만큼 면을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 영상만 한번 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 이동을 눌러주시고 하나의 평면을 잡아주시면 갑자기 화면에 하나의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그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적용이 돼요. 거리값은 만약에 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동 눌러주시고 하나의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거리값을 50을 입력해 줬다. 이동이 되죠. 거리값이 이동이 되고 또한 이제 마이너스 만약에 다시 이동은 이제 이동 이동 옵션은 말 그대로 50만큼 이동이 되고 또한 마이너스 30만큼 돌출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마이너스만큼 파였죠. 이 영상이. 하지만 이 돌출 기능은 양의 값으로 돌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음의 값으로 기준점에서 보시면 처리할 수 없다고 뜨죠. 네. 그리고 이동이 30만큼 했을 때 이 단순화 옵션을 누르시면 이제 불필요한 엣지가 생성되는 것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개의 면을 선택하실 때도 꼭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두 개의 면을 선택하실 때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면과 제가 이 면을 선택해 주실 때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Y축으로 잡혀 있어요. Y축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X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모델링의 면에서 면으로 변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이 Move Face 기능에서 만약에 이러한 슬라이드가 있고 이것만 봐볼게요. 여기에 중심에 반경이 20만큼 옮겨야겠죠?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러한 높이값은 50만큼. 이 없음은 이 돌출 기능이고요.
빼기 기능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50값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이 형상에서 이만큼 원통만큼이 빼지는 형상입니다. 결합 기능은 하나가 되는 기능이고요. 더 빼볼게요. 이 원통 이만큼 뺐을 때 이 모델링에서 다시 한번 면 이동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면 이동을 눌러주시고 이 원통 면을 눌러주시고 이제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축방향을 선택해 주시고 X축을 넣게 되면 이제 X축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중부값, 좌표값을 가지고 이동하고 싶으면 X축만큼 10, Y축만큼 10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X축만큼 10, Y축만큼 10만큼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는 짧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 내에 있는 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뭘 하기로 했었죠? 모델링의 면에서 면으로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면으로 변형은 이제 선택한 면을 임의로 선택한 면까지 연장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수정하고 싶은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면을 그 다음 면까지 연장하고 싶다. 이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장해서 면과 면끼리 연장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링의 면 추출 삭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만 다시 한번 봐서 일부 면들을 삭제하고 분리하고 또는 이제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모델링에서 면 추출 삭제 눌러주시고 다수 아이콘 클릭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이런 수정할 면을 선택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만약 삭제를 한다 그러면 이 면이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수정을 하겠다 이 면을 지금 이 영상은 면이 구멍 나 있죠.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메꿔지면서 수정이 되고요. 나는 분리를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를 했을 때 분리한 이 면을 이동시키고 싶다 했을 때 X축 값으로 5만큼, Y축만큼, 이만큼, Z축만큼 올리셔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파여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분리를 하고 난 수정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추출 기능은 이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를 추출해서 이것을 따로 쓰겠다, 따로 작업하겠다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원통면 편집은 간단해요. 이제 이 원통면의 반경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모델링에서 원통면 편집 눌러주시면 이 원통의 면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반경만큼 눌러주실 수 있고 적게 수정하실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델링에서 이제 패턴 기능은 이제 이전에 저희가 편집 기능에서 했던 이동 회전 대칭 이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기능을 아까 좀 전에
모델링 기능을 설명하면서 썼었는데요. 이 기능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능은 윈도우의 요소 보기 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보시면 이제 속성, 가식성이라고 하셔서 이걸 클릭해 주셔서 꺼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면 기존에 이제 레이어 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파란색 창을 선택을 해서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확대해서 내가 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아니면 보기 싫은 부분 현상은 숨기는 이런 기능입니다. 화면을 나타낼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맨 첫 번째 눈 아이콘에 있는 이 플러스 아이콘에 있는 보이는 객체 상태를 눌러주시면 내가 보고 싶은 객체만 따로 이 큰 화면 비어있는 공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모두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전에 전체 화면으로 다 모든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시 나는 이 영상만 빼고 보고 싶다. 이 전체 화면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눌러주시고 이것만 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모두 보기를 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고 근데 이 기능은 반전 기능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것만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반전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봤던 화면을 제외하고 모든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만 보고 싶을 때 이 모델 영상을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영상을 또 여기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보일 요소 추가를 눌러주셔서 이 영상을 데리고 오셔서 마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요소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때 보일 요소, 숨길 요소를 선택해 주셔서 제거해 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기능이에요. 이런 복잡한 현상이 있을 때 이것만 수정하겠다. 이것만 수정하고 다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선이나 이제 2D 스케치나 2D 스케치를 편집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기능, 모델링 기능을 등을 사용하셔서 이 연습 문제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이 화면을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사진을 찍으셔서 연습 문제를 한번 이거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링 쪽에서 이 현상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이 예제를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보고 이제 실무에서 필요한 기능을 마저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